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이란 하루를 마치 종교적 의식처럼 여기는 엄격한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유용한 습관이기도 하고 내 일상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팝스타나 영화배우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으로 망가지는 이유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만 의미를 느끼고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날에만 행복을 느끼면 보통의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존하면 제대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도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내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의식처럼 반복되는 행위가 있으십니까? 리추얼은 바로 무의미한 듯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위대한 창조자들에게는 사소한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특별한 리추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헨리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적인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창의력이 너무나 필요해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샤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굳이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요.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이것이 내가 따르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루에 6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윌라 캐더는 나는 6시간도 필요 없다. 하루에 2시간 반이나 3시간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은 작업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 이상 작업을 해도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굉장히 쿨하시죠? 퀸터 그라스는 글을 쓰려면 햇빛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밤에 쓴 글을 아침에 읽어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글을 쓰려면 햇빛이 꼭 있어야 해서 낮에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니콜스 베이커는 이른 아침에 글을 쓰기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3시 30분에 일어나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무모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을 바꿨대요. 4시 반으로. 이 또한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 시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대요. 일찍 일어난 느낌이 좋았고 아침에 산뜻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습관을 꾸준히 고수했다고 합니다. 베토벤도 아침형 인간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 밖을 잠깐 산책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 창의력을 좀 복돋기도 했지만 일찍 잠들고 늦어도 10시를 넘기진 않았다고 하네요. 슈베르트도 아침 6시에 책상 앞에 앉아서 오후 1시까지 쉬지 않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오후에는 전혀 작곡을 하지 않았고 여유롭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키도 굉장히 성실한 작업가로 알려져 있죠. 오전에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하면서 책도 읽고 음악을 듣는다고 해요. 체력도 예술적 감성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달리기를 굉장히 즐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도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11시까지 글을 쓰고 점심 식사 후에 2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해변가에서 격렬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하루는 글쓰기와 산책으로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산책 중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서둘러 돌아와서 뭔가를 써내려 가곤 했다곤 해요. 도널드 바셀미도 글이 제대로 써지지 않으면 중단하고 20-30분간 동네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스탠퍼드 대학 심리 연구 결과에서도 산책이 창의력을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에서도 산책이 빠지지 않는 것, 진짜 산책의 효과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산책을 정말 즐겨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창조자들은 일상에서 산책과 휴식을 빼먹지 않고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일만 하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휴식을 강조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임스 조이스는 심신을 학대하는 힘든 문학적 노동으로부터 머리를 맑게 하려면 밤에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도 밤에는 철저히 휴식을 취했다고 하고요. 철학자 데카르트도 정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빈둥거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는 머리를 무리하게 학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테도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말아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글이 써지지 않을 때는 나중에 만족하지 못할 글을 쓸 바에 아예 글을 쓰지 말고 차라리 빈둥대며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들도 잘 쉬고 있으신가요? 저도 워라밸을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휴식이기도 합니다. 잘 쉬어야 우리가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너무 달리는 법만 배우고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게 아닐까 저도 종종 생각하는데요. 산책을 통해서 진짜 휴식도 하시고 생각도 정리하시고 내 감정도 돌봐주시고 내 몸에 휴식을 적당히 주는 법도 우리는 스스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톰 스토파드는 마감 시간이 닥치기 전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익하고 비효율적인 이 습관을 고치려고 처음에 무지 노력을 했대요. 근데 과거의 습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걸 발견하고 더는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요. MBT도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걸 느껴서 수개월간 아무것도 쓰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쓰려고 해서 글이 써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요. 피아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그보다 더 적은 시간 연습할 때도 있었대요. 한 달 동안 피아노 건반을 아예 만지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때 최고의 연주를 해냈다고 합니다. 윌리엄 스타이러는 중산층의 삶이 작업에 안정감을 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일리스 스티븐스는 내 생각에 직장을 가진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인 듯 싶다 말하기까지 했죠. 이분은 재해보험 회사에 입사해서 부사장까지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와 시를 양립시킨 특별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인들도 과정 중에는 생각만큼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한 보통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신만의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마다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워라밸은 어떤가요?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만족스럽고 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통해서 워라밸의 기준점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창조자들에겐 공통적인 리듬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하고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찍 잠드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바른 생활인 거죠. 결국 건강한 습관이 오랜 작업과 걸작의 원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저만의 리추얼을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햇살이 있을 때 일을 한다는 작가의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저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햇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가장 생산적이고 의욕적으로 바뀌고요. 작업을 늦게까지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필 받아서 일을 끊지 못하면 다음날 어김없이 하루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다시 패턴을 되돌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저는 중단하고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또한 업무 생산성에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나만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로 해요.